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한국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는지를 우선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19일 재확인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예탄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만약 현금화,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에 이르게 된다면 이란 관계에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은 지금까지도 한국 측에 반복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윤 정권 측의 대응을 잘 확인하고서 이란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조금만 협력한 것뿐인데 급돌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신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일본의 태세 전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박진 외교장관이 1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일본 총리를 만난 것은 2018년 8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이후 4년 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박 장관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베 신조 전 총리 서거에 대한 조의가 전해졌다라며 나도 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밝습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 논의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에게 두 정상이 편리한 시기에 다시 만나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한 좋은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라며 여러 현안 해결 방안에 윤곽이 잡히고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기시다 정권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전후 최악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킥오프로 여겨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정권이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타협한 것으로 비치면 보수파가 반발할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민당 보수파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신문에 아베 전 총리가 당내 보수파를 조정해가면서 기시다 정권을 지탱해왔다라며 향후 기시다 정권의 대응에 따라 보수파가 단번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한국이 먼저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가져올 때까지 관계 개선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기시다 정권이 한국 측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전 총리가 보수파의 정신적 지주로서 기시다 정권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전 총리가 없는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한국 측에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 보수층의 강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신문은 어렵게 만난 한일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문제 해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관계에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케시마 방문을 강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를 내세웠으나 역사 문제 등을 놓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비판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의 일본 방문도 당초 6월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를 한 것에 일본이 반발한 것도 미뤄진 배경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약간의 움직임에도 일본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태세 전환에 미국 외신 등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한편 일본 기자들은 보수파를 우려하는 입장만 취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한국의 움직임에만 의지하는 정부의 모습에 한국가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조문객은 조문객답게 처신해야 한다. 조문을 위한 방위를 빙자해 무슨 교섭을 하자는 등 신뢰도 분분하고 이젠 그 조의심마저 의심스럽다. 응해서 만나는 분도 만나는 분 나름 어디까지나 조문 자리이고 그 외의 발언들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며 밀어붙였어야 했다. 무슨 계기가 있을 때만 일본에 친화적으로 접근해 올 게 뻔하다. 진정으로 일본을 위하는 총리나 정부라면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처지라면 해를 끼치는 적국과의 교역, 교우 일체를 단호히 거절한다고 말해달라. 미국도 이웃나라인 한국이 일본에 해왔던 일을 미국에도 똑같이 해온다면 단교 이외에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다.
기업 가계부채 금리 상승으로 9월 이후로 금융기관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일본으로부터의 융자가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저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따라 외화 획득을 위해 일본 관광객의 한국 입국 등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본다. 분명 정부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히는 관계 개선의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네요. 산케이는 정부가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한다는 코멘트였지요. 즉 아사히 보도는 거짓말로 보입니다만 애초에 기시다 씨도 바보가 아니니까 친한국 발언 같은 것을 하면 내각이 더는 유지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그 나라의 절대 달콤한 얼굴은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요점은 스와프 청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으로 이웃나라의 진심 어린 조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교라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도 않고 교제하거나 그들을 받아들이면 기시다 내각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내각 스스로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당의 체면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불쾌했으나 이웃 국가에 대한 대응으로는 환영이다. 내각도 국민을 대하는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뿐일 테니 위화감은 없겠지. 기시다 총리가 늘 말하는 합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한일 기본 합의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면 제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 나라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왜곡돼 퍼져버리니까. 그렇지 않으니 한국 정부가 조약을 준수하느냐, 국제사법재판소의 이건을 심해받느냐 하는 두 가지 선택으로 나뉘는 것이 당연하다. 관계 악화의 원인이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문제를 뒤로 미루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국가와 교류를 계속해봤자 언젠가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나라다. 한편으로는 뒷감당을 못할 정도로 문재인 유물 처리의 수고가 많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어차피 그쪽 국민의 절반이 참여한 속임수의 뒤처리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국가 사업이 되고 말았죠. 그것보다 일본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난 상태인지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러한 무리수를 계속 두면서 일부러 한국에서 일본까지 왔다는 행동을 보면 분명 진위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더욱 심각한 환율 하락과 금리 상승에 부수하는 경기 냉각으로 일본이 도와주었으면 하는 본제 목적이 붙어 있을 것이다. 기시다도 표정을 보니 이제 입장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은데 과연 한국을 상대하는 일에 상당히 피로감을 느꼈던 걸까요? 그 나라에 왜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 혹시 기시다 씨는 그 나라 출신인가? 합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웃 국가의 조작이 원인이었다. 합의를 지키는 것이 아닌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일본은 내수부터 신경 써라. 일본의 바람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면 한국의 움직임에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미 시간은 충분히 제공했다. 남은 것은 그들의 선택뿐이고 그들의 선택에 과도하게 간섭할 필요가 없다. 한국보다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본의 도래한 경제 문제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야당과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기 대책. 한국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건가? 기시다 씨는 슬슬 목이 아프지 않으려나. 어차피 그들은 일본이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그들은 이미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끔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